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매매에 대한 그 관점,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된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라는 책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제 10년 전 거의 대학생 때 그걸 읽었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읽은 책은 아니지만 저도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 마리아라는 창녀가 나오죠. 네, 창녀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창녀를 되게 미화한 소설이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거고,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소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리아가 자신이 성매매를 하게 된 데까지의 그런 스토리가 있고, 물론 그 스토리 사연을 제가 동정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사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거기서 다리를 벌린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리를 벌리면서 이제 그 성매매를 시작하는데 더 이상 자기가 다리를 벌리지 않게 된 때가 온 거예요. 그거는 남자들을 자기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남자들이 여기를 왜 올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 물론 그냥 삽입만 원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자신과 어떠한 존재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외로운 영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고, 그때 마리아가 그 남자들이 이해하려고 공부를 따로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 좀 미화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의 치유자로서 그 창녀에서 성녀로 넘어가는 그런 자신의 이제 그런 인생에서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 안에 모든 우리의 인간상이 다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사실 뭐 성매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저기 그 음지에 있는 영역이고 되게 바닥에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이고 되게 바닥에 있는 본능이고, 그러면서 되게 이게 쾌락에 젖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 좀 섞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철학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성매매라는 것의 본질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은 외롭고 또 외롭구나. 네, 그런. 인간은 저기 외롭지만 청박하고 잔인하다. 또 성매매에서 이제 입을 수 있는 한 단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저기 성 판매자 입장에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되게 인간적인 대우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만연하고, 아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감금당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타주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 가는 성매매는 정말 악이죠. 지옥이죠. 누구에게 지옥이요? 악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악이고 모두에게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을 파는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주자는 현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렇죠? 무슨 지원을 해주자고 했어요? 응? 무슨 지원을 해주자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자활, 그러니까 자활을. 그러니까 자활 지원은 옛날부터 근데 뭐 2천만 원씩 해주자는 얘기가 돈을 주자고 했어? 맞아요. 그건 좀 무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남자들이 반대를 한 이유가 성매매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돈을 현금으로 2천만 원 확 다 벌어 주겠다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인천시 정부, 자치정부일 거예요. 인천시에서. 국가정부가 아니라. 네, 국가정부는 아닙니다. 네, 인천시에서 맞아. 인천시에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남성분들이 저거 되게 쉽게 뭐 성매매 뭐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쟤네들이 뭐 돈을 뭐 자기들이 좋아서 저거 하는 거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식의 성매매도 맞아요.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약자로서 자신의 성을 어쩌면 짓밟히는 거죠. 어떤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고 당연히 짓밟히면서 성을 이용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어쩌면 정말 그 일을 즐기면서 돈도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심지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즐기면서 그냥 요즘에 저기 특정 뭐 누구를 직업군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그냥 자기 일은 따로 하고 혹은 자기 신분은 따로 있고 약간 알바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까 유찬님이 얘기했던 그런 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성을 짓밟히는 착취당하는 네, 맞아, 착취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세상 여러 곳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 존재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활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서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보면은 늘상 있는 게 뭡니까? 강간이잖아요. 강간이고 여성을 되게 성으로 짓밟잖아. 여성의 성을 되게 짓밟는 그런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데 그런 거 봐도 그렇고 어디서나 존재하는 어떤 어두운 면. 근데 그게 와, 저 나라 진짜 미개하다. 뭐 아직까지 저런 식으로 있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데. 왜요? 저기 옛날에 미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수의 뭐 강간이 있었다고 뭐 보고됐다 뭐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전쟁은 여자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 네, 그러니까 전쟁 국가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런 성으로 짓밟는 정말 행동이라는 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숨을 쉬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견해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네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맞아요. 완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맞아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따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 게 저는 이거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사람을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맞아요. 상황에서든 저는 사람이 자기의 어둠을 네. 못 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는 내가 그 상황에 겪어보지 않았으면 절대 모르는 건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게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죠? 흑인 인권 운동했던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이 되게 소녀들을 네. 많이 어떻게 했다는 뭐 그런 네, 얘기가 뭐 그렇죠. 나온 적도 있었고 네네. 간디도 우리가 네, 성인으로 간디 추앙하지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것 같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역시나 있죠.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되게 극단적으로 뭔가 나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물론 어떤 사람들을 동정하고 싶다는 그런 것보다는 분명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상황이 분명 사람을 만드는 건 있지만 자신이 뭐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다의 어느 정도의 선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선을 갖고 있고 그 선을 자기가 상황에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강요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돼서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으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죠.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신부님 맞아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네. 그 뭐야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네. 뭐 유대인 가족이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은 가족이 있으니까 대신 내가 죽겠다고 죽은 신부님이 계세요. 아이고 뭐 원래 자기가 그렇구나. 했던 생각대로 대신 죽은 거고. 상황이 어렵지만 자기 생각대로 원래 자기가 리더했던 대로 하신 거니까.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런 게 기사화되기도 하잖아요. 기사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기사화되는데 사실 그게 기사화되는 이유는 반대로 말해보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을 자신의 주체성을 존엄, 지키는 거? 존엄을 지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예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평화롭고 편할 때는 당연하죠. 뭐 맞아요. 다 편해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도 바로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매매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네요. 왜냐면 우리는 철학적인 방송이지 않습니까? 또. 네네. 이런 네, 의도대로 됐어요. 네, 어디까지가 이제 네, 다시 의도대로 잡아와서. 길게 네.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성매매. 네, 다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까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뭔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그게 더 나의 삶에서 강해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부분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싫은 거죠. 네. 싫은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인이 있거나 저희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이제 뭐 어떤 술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뭐 노래방 도움이라든지 어쩔 수 없었다고 뭐 하고 그런 뭐 상황이 예를 들어서. 깨야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임신을 한 도중에 뭐 밖에 나가서 응. 그러고 해결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네네. 누가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실제 삶 속에 이제 만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이제 원치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마저 없었으면 사회의 성범죄가 더 만연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조차 사실은 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하락해서 돈으로 주고 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도 합법화되는 합법화된 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합법화된 거 없어요. 다 불법이에요. 안 걸린 뿐이에요. 걸리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할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성매매를 하러 온 사람이 어떤 위로를 얻게 되는 경우라면 혹은 그리고 이제 성매매를 하시는 분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괴리감이나 자괴감이나 이슈나 아이러니 없이 진정으로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자기가 이것이 정말 자기가 지금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정말 긍정적인 치유를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그럼요.